안녕하세요. 가랑비 공부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시험 중 어떤 게 더 어려웠는지 두 시험을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 실제 체감 난이도와 공부 방식의 차이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들에도 조금 언급되었긴 하지만 저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지방직 임기제 7급 행정직 공무원으로 퇴직했습니다. 일반 행정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합격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 몇 년간은 정말 하고 싶었던 운동, 여행 등을 하면서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뭔가 고갈됐던 에너지도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도전해보고 싶었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2022년입니다. 다행히 그해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고 운이 좋게 동차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잠시 근무했었고요. 사무실을 개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점점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를 않더라고요. 지방의 경우는 부동산 침체기가 얼마 전까지 이어졌다 보니 그동안 또다시 고민에 빠졌었어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다가 잊고 있던 행정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올해 시험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그럼 두 시험을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 공인중개사와 행정사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사 1차 시험은 면제입니다. 2차 시험은 4과목 모두 응시해야 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행정사 1차에 대한 비교는 없다는 점 양해를 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객관식 시험으로 1차, 2차 각각 평균 60점의 절대평가죠. 저의 경우 강의를 듣고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틀린 문제만 따로 체크해서 또 반복했습니다. 이해력보다는 암기력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공부할수록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30회 이상의 기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출을 반복해서 보려고 노력했던 기억도 납니다. 다음은 행정사입니다. 작년 일반 행정사 합격이 257명으로 행정사는 상대평가입니다. 주관식 논술형이고요. 문제를 읽고 논점을 파악해서 목차를 구성하고 2페이지가량의 백지를 채워야 합니다. 출제자가 의도하는 논점이 들어간 글을 써야 해요. 이게 단순 반복으로는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는 것과 쓸 수 있는 것의 간극이 이렇게 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결론은 행정사와 공인중개사의 시험 체계는 아예 다르고 공인중개사는 문제풀이, 행정사는 글쓰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다 해도 행정사도 잘 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느꼈던 심리적 부담감의 차이입니다. 중개사 시험 공부 당시에는 합격 여부를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모의고사를 보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합격권 점수에 들어왔다면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절대평가다 보니 1, 2차 6과목이죠. 민법, 부동산개론, 중개사법, 세법, 공법, 공시법 평균을 60점으로 맞추려고 과목별로 공부 시간을 조정해서 조율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행정사 2차의 경우에는 우선 서술형이라 제가 쓴 답안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답답했어요. 그래서 부담감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강사님이 작성해 주신 답안의 가이드를 참고로 답안을 적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끝까지 조금 답답한 기분은 있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인터넷 강의 패키지에 강사분이 답안을 확인해주는 첨삭 서비스가 있어서 2회 정도 내 답안의 점수가 얼마가 나오는지 살펴보는 정도로 확인은 가능했어요. 행정사 2차의 경우 과목당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를 놓치면 20점 정도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안 한다라고 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구석에 있는 주제라도 한두 문장은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백지에 아무것도 못 쓰고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시험 끝날 때까지 들더라고요. 저의 경우 행정사 2차 준비 때 느꼈던 심리적 부담감은 공인중개사 준비 때보다 최소 10배? 아니 20배 이상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외운 것을 그냥 단순 외운 게 아니라 그걸 현출해야 하는, 그것도 논리적으로 써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이 객관식 시험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세 번째, 공부 방법의 차이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평균 60점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공부했고요. 그래서 개론이나 세법의 계산 문제는 풀 수 있는 부분만 공부하고 나머진 스킵할 수 있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암기로 메꿀 수 있는 부족한 과목을 공부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 공인중개사 때는 시험 기준 한 달 전에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 전에는 강의 듣고 문제만 풀어놓자라는 식으로 행정사 때처럼 장기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달에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물론 회독했고요. 아마도 이건 절대평가고 객관식 시험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행정사는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듣기 시작한 게 올해 1월부터거든요. 꾸준히 스터디 과제를 하면서 쓰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강사분들이 알려주신 대로 처음에는 목차를 외우려고 노력하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문장에 살을 채워가듯이 쓰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기출을 중심으로 그래도 과목당 5문제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주제든 한두 문장은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2달 전에는 스터디 카페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주제는 반복해서 써보았지만 워낙 과목당 주제가 많다 보니까 금방금방 돌아서면 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입으로 소리 내면서 공부하면서 현출해 보도록 노력했습니다. 좀 시간을 아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이제 그 결과가 다음 달 10일에 나겠네요. 지금도 제 답안이 합격권에 들어갔는지 아닌지 너무 궁금하고 초조하고 여러 감정입니다. 네 번째, 끝으로 두 시험은 공통점도 있다입니다. 제가 두 시험을 공부해 보니 예상외로 비슷한 내용도 많더라고요. 중개사법과 행정사법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암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사 사무소 신고, 과태료 등이 법률의 근거가 동일한 게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민법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물론 행정사의 민법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계약법 등 공인중개사 때 익혀둔 개념이 공부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단축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두 시험을 모두 경험한 수험생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 행정사에 합격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 행정사 두 자격증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기도 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것 이상으로 응원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달 10일 합격 발표 이후에
결과 공유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12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